지금 같은 때에는 그 두 종목에 또 한번 주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아, 진짜요? 네.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1억이 있다면은 네. 과연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양극재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조금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오는 흐름들이 또 금방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지금 대형주 쪽을 조금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에서 흐름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2% 정도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네. LG 화학이 소폭 오르고 삼성 SDI 보합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LFP의 기반의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진짜 다 넣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하이니켈 배터리예요.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로 2170에서 4680 부피 키우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더 높여서 주행거리를 높이는 이런 차량들. 우리 현대 기아가 정말 차는 잘 만드는데 안타깝게도 이 선택지 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워요. 네, 왜냐하면 브랜드 인지도가 글로벌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런 포드라던가 뭐 GM, 스텔란티스 이런 전통적인 차량들 대비해서는 조금은 우리나라에서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 차량 많이 선택하겠죠. 근데 글로벌로 갔을 때 미국, 유럽에서 놓고 현대 기아차 놓고 또 거기다가 스텔란티스, 포드, 폭스바겐 뭐 이런 것들 놓고서 너네 어떤 거 선택할래? 뭐 가격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일단 메리트가 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보다는 그래도 전 세계의 완성차로 이런 소재나 물질,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지금은 더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차량은 차량밖에 못 팔지만 이쪽에서 만드는 소재라던가 배터리 이런 것들은 세계의 모든 완성차 업체에서 다 달라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리튬 가격 천정부지로 올라왔고요. 배터리 계속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우리한테 배터리 좀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래? 포스코 케미칼 너네 양극재 우리 쪽으로 좀 공급해 줄래? 하면서 계속 공시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그동안에는 에코프로 BM이나 LNF에 비해서 재미없었는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밸류가 지금 놓고 보면은 에코프로 BM이나 LNF 대비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2배 비싸요. 내년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요. 근데 그만큼 그동안에는 음극재, 양극재를 다 영위한다라고 했는데 양극재에서 뚜렷한 실적들이 안 나왔고 음극재 수익률은 좋지만 캐파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양극재를 대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 나와버리니까 포스코 케미칼 이제 시작했네. 앞으로도 이거 공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건 자명한데 그래도 양쪽에 양극재, 음극재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지금은 주가가 물론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 것도 맞는데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에는 그 두 종목에 또 한번 주력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LNF가 미국 쪽에다가 공장 얘기 나왔다가 정부에서 기술 유출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았잖아요. 하지만 그거 어떻게든 제도 보완해가지고 갈 겁니다. 미국에다 안 만들면은 지금은 답이 없어요. 거기다 미국에 전부 다 완성차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에다가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저는 더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뭐 음극재라던가 분리막 이런 쪽이 이제 원가 비중에서 각각 1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핵심은 여러분들 하이니켈 양극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코프로 BM, LNF에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배터리 쪽은 지금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이죠. 특히나 4680을 이제 가장 빠르게 양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삼성 SDI. 예전하고는 또 달라진 수주, 공격적인 수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 뭐 젠5, 젠6 배터리 이런 것들 나오면은 NCN 9반반, 거기다가 NCA 배터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성능 높은 배터리를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미국이라던가 유럽, 선진국의 차량들에 부합하는 배터리들을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리튬이 안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양극재, 음극재가 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만 전해질을 그동안에 액체나 젤 형태로 쓰다가
그 전해질을 고체로 쓰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물질들은 다 그대로 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0% 넘어가는 시점에서 전기차의 가속화가 더 늦춰질까요? 빨라질까요? 제가 볼 땐 더 빨라져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 뭐 가격 안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리튬은 세상에 미량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99.99% 이상의 수산화 리튬. 근데 이거 정제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정제 기술이 핵심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회수율이 포스코홀딩스 기술,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나가셨던 박사님이 만들고 나간 기술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또 뭐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체크해야 되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인수된 기업들이 정말 그런 특허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가 이런 거 그냥 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다 떠나서 중국이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는 이런 휘토리우 쪽에서 특히나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리튬의 사실상 그 가격 비중이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20%인가 30%대였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가격 비중이 75%인가? 거기까지 올라왔어요. 엄청 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튬의 가격이 뛰면서 엄청나게 부담이 된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저순도 염호, 세상에 남아도는 쓰레기 97%의 염호, 그리고 LFP 배터리, 지금은 할 수 없는 기술이죠. 안 알려져 있는 기술이죠. 거기에서 리튬을 회수해서 고순도의 수산화 리튬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가능하다고 하면 혁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업이 꼭 탄생하기를 저는 주가를 다 떠나서 좀 그냥 바랍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간펑 리튬, 뭐 앨범알 다 비켜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양산 10만 톤, 20만 톤, 30만 톤 체제 갖춰서 우리 밸류체인 정말 잘 돼 있거든요. 2차 전지 쪽에서. 거기다가 돈을 찍어내는 면허인 리튬 생산까지 우리나라에서 된다. 우리나라가 정말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을 평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그 2차 전지 주식 같은 경우에는 비중 몇 % 정도 시면 좋을까요?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진짜요? 네.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50% 이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지금 조정을 좀 받았던 쪽들에서 뭐 방산 쪽도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 레퍼런스가 여러분들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유럽으로 수출했던 레퍼런스는 계속 이어지면서 향후에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으로까지의 수출도 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한 번 프리미엄의 위상의 점프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쪽들에도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봇 관련주 있잖아요. 네네. 로봇 관련주 중에서 제가 항상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감속기 이런 쪽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SPG 그리고 SBB테크 이런 기업들에도 뭐 나머지 비중들을 채워 넣으면은 결국에는 로봇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4차 산업 내에서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4차 산업이 아까 다 어떻게 된다고 했죠?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뭐 현금을 하나도 안 가져가는 거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비율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라고 다 같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건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정제 기술을 정말로 확보해 나가는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고 거기에서 픽을 또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또 힘들었던 2022년이 다 가네요.
지금 12.12네요. 12.12 사태가 일어났던 날인데. 아, 네네. 공교롭게도. 아, 그러네요. 또 12.12 사태에 좀 지수가 올라주면 좋을 텐데, 또 코스피 지수가 한 0.7% 정도 빠지고 있어요. 네. 네. 물론 힘든 구간입니다. 여러분, 힘든 구간이고, 다들 뭐 레버리지 이런 거 사용하신 분들은 특히나 힘들어요. 이거 정말 담보 비율 140%만 근접하면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 이거 어떻게 막나? 막 이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 조금만 더 잘 버티셨으면 좋겠고요. 현금으로 가지신 분들은 지금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 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팔라고 하는 분들은 그 수익률이 한 15% 이내? 그 정도면은 팔아서 현금 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뭐 싸다고 말씀드린 미디어 쪽 이런 쪽들이 이제 많이 올랐지만 그런 것들에 진입할 뭐 시점들도 있었고요. 뭐 종목들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전체가 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투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은 좀 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 들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30% 이상 이거 여기서 지금 손절해봐야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피크와 물가, 고물가 상황들 그리고 경기 둔화 침체 상황들이 해결이 언젠간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과연 내가 이 기업을 그때까지 가져갈 만한 기업이냐 아니냐 그걸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15%니까 손절하고 뭐 5% 마이너스 났으니까 그냥 가져가야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하게 된 본질 왜 투자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시고 그 투자 이유가 여전히 경기 상황은 이렇지만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다. 기업은 지금 주가는 흔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이런 분야에다가 투자를 계속하고 있네 라고 보이면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기업의 본질이 변했고 약간 테마성으로 투자했는데 그 테마가 사라졌고 허물킨 일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률이 크게 마이너스가 났더라도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차원으로 문제가 진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결국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또 투자의 디테일입니다. 네, 디테일이에요. 내가 얼만큼 이 기업을 디테일하게 공부하고서 판단하고 투자 결정을 했는가 1차적으로 이게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없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걸 또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서 얼마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는 디테일하게 알고 손절이라던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부한다고 수익이 꼭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을 줄여줄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겉핥기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보 홈페이지도 찾아볼 수 있고 조달청도 들어가 볼 수 있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기업이 공시라던가 뉴스로는 뉴스화가 안 됐는데 내가 이런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을 때 그 희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가끔씩 나와요. 모두가 모르고 있는 정보인데 내가 이걸 찾았어. 그럼 투자에 포인트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꼭 찾는 그런 연습을 연말 남은 기간 동안 너무 투자에 골몰하지 마시고요. 그런 공부를 하시면서 좀 연말을 따뜻하게 집에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네, 디테일을 여러 번 강조해 네, 주셨는데 맞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주가가 오를 때는 내 아이디어가 맞고 그렇죠. 역시나 네. 잘 투자했고 하는데 이게 막 시장이 어지러지면서 흔들리면은 내 그 아이디어가 맞았나? 그때가 내가 제일 지금 공부한 게 문제예요. 맞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란스럽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상당히 디테일하게 네. 특히나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2차 전지에 대해서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말씀해 맞아요. 주셨기 네. 때문에 단순히 뭐 이 주식들을 사라 그런 주가 게 아니라 측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 기술이 정말 잘 발전할 수 있을지 네. 잘 발전하면 대박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네. 투자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용한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